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조금 무겁고 슬리퍼를 신으면 이유 없이 갑자기 조금 꽉 끼는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꽤 건강하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쉽게 더부룩해지는데 특히 양배추가 들어간 식사 후에 그런 적은 없나요? 혹은 최근에 소변에 평소보다 거품이 많이 보였지만 그냥 스트레스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즉각적인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흔히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이 이런 신호를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그 원인이 식탁에서 매우 익숙한 음식 양배추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한번 신장이 약해지면 회복 과정은 절대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상류가 막힌 작은 시내처럼 물은 조용히 뒤로 밀리고 땅은 메말라가며 우리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처음의 통제 기회를 잃어버린 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계속되는 부종이나 혈압 상승이 나타났을 때에야 신장이 손상된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그 원인이 때로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습관, 양배추를 잘못 먹거나 몸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식품과 함께 먹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점만 조절하면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매일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한국인들이 위에 좋은 음식이라고 여겨온 채소가 대부분의 성인이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와 함께할 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를 약 없이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팔로우와 댓글,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한국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이해하기 쉬운 의학 지식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영양 팁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오해되어 온 한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양배추는 올바르게 먹고 올바른 사람에게 먹여야만 좋다는 사실입니다. 양배추와 잘못 결합되면 신장과 혈관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요소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먹는 방식의 작은 차이가 50세, 이후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 상담을 하며 깨달은 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는 복잡한 원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익숙한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인천에 사는 61세 박선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배추가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믿어 매일 양배추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양배추 주스를 한 컵 끓여 마시며 뜨거울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자 배는 점점 답답해지고 숨은 짧아지고 발은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수치는 여과 기능이 확연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상담한 후에야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방식이 양배추의 장점인 성분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남은 질긴 섬유질이 신장을 더 많이 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7세 정우성 씨가 있습니다. 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날 것인 양배추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가벼운 갑상선저하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대 한국인에게 흔하지만 잘 모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일 많은 양의 생양배추를 먹자 그의 신진대사는 더 느려지고 피로감, 가벼운 부종이 생기며 결국 신장에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그냥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했지 양배추와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한국 고령층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도 양배추에 비타민 K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약의 효과가 약해지고 혈액에 작은 응고가 생기기 쉬워지며 그 작은 응고들이 신장의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흘러가 조용히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양배추라는 아주 좋은 식품이 잘못 결합될 경우 해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각 경우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양배추가 몸의 짐이 아니라 친구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문제는 양배추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먹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박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냥 데운 것뿐인데 어떻게 신장이 지칠 정도로 해로울 수 있나요? 사실 많은 한국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양배추를 끓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뜨끈한 양배추 주스를 마시면 위가 더 편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높은 열을 견디는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영양소, 특히 비타민 U, 폴리페놀, 그리고 위를 돕는 효소들은 온도가 50도를 넘으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되면 남는 것은 대부분 진한 식이섬유뿐이라 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가 어렵고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찌꺼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건강 상담을 하며 수백 명의 성인의 식습관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이 더 오래 익힐수록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에 대해선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부산에 사는 64세 김도윤 씨는 매일 아침 양배추를 냄비에 넣고 물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끓인 뒤 보약 마시듯 한 번에 마셨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이어가자 그는 식사 한 번만 해도 배가 금방 더부룩해지고 때때로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가스가 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오후만 되면 발이 약간 붓고 슬리퍼가 평소보다 꽉 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왔을 때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전 검사보다 꽤 많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았고 그가 매일 아침 진하게 끓인 양배추물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거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온도는 유익한 성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를 더욱 농축시켜 위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처리해야 할 물질이 늘어나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50, 60대는 소화 효소가 줄고 장기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신장 수치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양배추가 위에 좋다면 진한 양배추물을 마시면 위가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진할수록 더 좋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위는 진한 농도의 주스를 처리하기 더 어렵고 소화가 늦어지면서 남은 부담을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이는 이미 오래된 정수 처리 시설에 갑자기 평소의 2배 농도의 폐수가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너무 뜨거운 양배추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위가 아직 충분히 효소를 내지 않고 장도 활발히 움직이지 않아 좋은 성분은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만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이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독성이 증가하고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양배추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오후에 피곤함, 더부룩함 혹은 소변이 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안양에 사는 59세 최미정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가벼운 위통증이 있어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뜨거운 양배추 주스를 한 컵 마셨습니다. 뜨거워야 배에 스며들고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위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얼굴이 약간 붓고 손이 굳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사구체 여과율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의 몸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양배추는 가볍게 조리해야 하고 너무 무르게 삶거나 지나치게 뜨겁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을 때 두 모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채소는 오래 익힐수록 더 좋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예외입니다. 몇 분만 살짝 쪄도 영양이 그대로 남지만 몇 분만 더 익히면 가장 좋은 부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조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파는 양배추 주스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마시기 좋게 하기 위해 설탕, 보존료, 향료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관리했던 몇몇 고령 환자들은 건강한 채소 음료라고 믿고 양배추 주스를 마시다가 오히려 혈당이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겪으며 저는 올바르게 조리하는 법을 아는 것이
어떤 음식을 고르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배추는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올바르게 다뤘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관과 신장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신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고 심장처럼 세게 뛰지도 않으며 염증처럼 붉게 부어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을 더 많이 하다 한계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신장 기능 저하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양배추 섭취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양배추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배추가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은은하게 찌기만 해도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만 마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리된 양배추는 정말로 염증을 줄이고 속을 편하게 하고 신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김도윤 씨와 최미정 씨의 양배추 조리법을 바로잡아 드린 후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를 만날수록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한 그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지만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경미한 갑상선 저하증이 매우 흔하며 특히 50세 이후 여성에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양배추 겉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채소가 몸을 무겁게 만들고 피로하게 하며 신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55세 정미라 씨의 경우를 아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지만 빨리 체중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로 밥 대신 생양배추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큰 접시 가득 생양배추를 썰어 약간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일종의 디톡스식처럼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거의 2달 가까이 매일 반복했습니다. 내원했을 때 그녀는 최근 아침마다 눈이 붓고 손목이 약간 부으며 몸이 무겁고 특히 손발이 쉽게 차가워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년 이후 흔하다고 여기는 증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소폭 상승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 자신도 본인이 갑상선 저하증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생양배추 섭취는 이런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생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 불리는 자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기능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낮아지면 몸 전체의 대사 속도도 떨어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출력이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신장은 혈액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며 결국 부종, 피로, 피부 건조, 호흡이 짧아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를 설명하자 정미라 씨는 자신이 건강을 챙긴다고 믿어온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양배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체질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어온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상선 저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지 말고 특히 식사의 주재료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볍게 찐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60세 강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경미한 갑상선 저하 소견을 들은 적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건강하게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생양배추에 사과와 얼음을 넣은 스무디를 한 컵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녁이면 손발이 붓고 오래 서 있으면 찌릿하게 아픈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활동량이 많아서라거나 날씨가 차가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1년 전보다 떨어져 있었고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매일 대량으로 섭취한 생양배추가 그의 갑상선을 더 느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사를 더 둔화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더한 결과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저는 이제 모두가 양배추를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특히 강조하는 한 그룹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복용하는 이들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3세 이영훈 씨입니다. 그는 심방세동이 있어 심장내과에서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배추를 매우 좋아했는데 특히 싱겁게 절인 양배추나 한국식 양배추 깨무침을 즐겨 먹었습니다.
약을 시작한 후에도 그는 매일 양배추를 먹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검사에서 그의 INR 수치, 항응고제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혈액이 평소보다 빨리 응고되고 약효가 거의 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배추는 채소잖아요. 채소는 몸에 좋지 않나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것은 많은 고령층이 당연하게 믿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과정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약효가 약해지고 혈액이 작은 덩어리를 만들기 쉽게 됩니다. 이 작은 응고 덩어리들은 통증 없이 지나가지만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에 도달하면 막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면 신장 기능 저하와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이영훈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평생 먹어온 친숙한 채소가 약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섭취량을 줄이고 2주 후 다시 검사를 하니 그의 INR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양배추를 먹지만 적은 양으로 유지하고 너무 진하게 먹거나 주스로 먹는 것은 피했습니다. 이 세 그룹 양배추를 너무 뜨겁게 먹는 사람들, 갑상선저하 위험이 있는 사람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좋은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사실 위, 혈관, 면역, 피부 모두에 좋은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폴리페놀은 전신 염증을 줄이며 식이섬유는 장을 돕고 보라색 양배추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올바르게 먹기만 한다면 양배추는 50세 이후 누구에게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는다면 몸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장이나 갑상선이 신호를 보낼 때면 문제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배추를 피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몸에 맞게 양배추를 올바르게 드세요입니다. 양배추를 제대로 섭취하면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매일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 양배추를 잘못 먹었을 때 쉽게 영향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후 저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점이 양배추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언제 몸이 맞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보내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양배추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조절해도 금방 몸이 가벼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먹는 시간이나 상태가 맞지 않아 더부룩함, 피로 혹은 잠설치는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만난 67세 한영자 할머니는 생양배추를 먹을 때마다 뱃속에 가스가 차는 것처럼 빵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빨리 먹어서 그렇거나 스트레스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나이대에는 소화효소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생양배추에는 발효되기 쉬운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효소가 떨어진 장에서는 가스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저는 단 1분만 살짝 쪄서 세포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발효되기 쉬운 성분을 줄이도록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배가 놀라울 만큼 편해졌고 식사 후에는 더 이상 바지 단추를 풀고 숨을 고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몸이 양배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있다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다른 제가 주의 깊게 말씀드리는 그룹은 수산염 옥살레이트 결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배추는 수산염이 높은 채소가 아니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소량으로도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결석을 경험한 58세 오세진 씨는 양배추를 많이 삶아 먹으면 왼쪽 허리가 살짝 찌릿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식사 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마다 물 한 컵만 추가로 섭취하자 그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문제가 양배추 자체가 아니라 몸이 수산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한 단계가 부족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급성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환자 윤아린 씨는 위염 때문에 명치 통증이 잦았는데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생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생양배추의 거친 섬유가 오히려 염증 부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제가 양배추 잎을 따뜻한 수건처럼
아주 부드럽게 찌는 방법을 알려주자 단 일주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뛰어나지만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여야만 효과가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양의 문제를 겪습니다. 62세 박용철 씨는 채소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잠들기 직전 생양배추 한 대접을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밤새 배가 더부룩해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운동이 저녁에 느려지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양배추는 오히려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는 양배추 섭취 시간을 점심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보관과 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를 반통씩 잘라 냉장고에 3, 4일 보관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비타민은 공기와 닿는 순간 빠르게 감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배추가 효과가 없다거나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대부분 영양소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양배추를 먹기 때문입니다. 매번 먹을 만큼만 자르고 조리 직전 씻고 자른 후 48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배추백김치나 물김치를 좋아합니다. 이는 좋은 선택이지만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너무 짜게 담근다는 것입니다. 짠 김치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며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아주 약하게 절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볍게 발효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줄이기만 해도 한 달 후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양배추를 자연산 보약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3가지 원칙입니다. 1.2분 이하로 가볍게 찌기, 2. 적당한 양만 먹기, 3.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 점심 또는 아침에 먹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는 매우 분명합니다. 배가 가볍고 호흡이 깊어지고 잠이 편안해지고 아침 부기가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양배추를 먹고 나서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메스꺼움이 생기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찾아온다면 이는 섭취 방식이나 양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몸은 늘 힌트를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만나온 수백 건의 사례를 돌아보면 양배추는 늘 양면성을 가진 채소였습니다. 올바르게 조리되면 신장을 돕고 장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갑상선 저하가 있는 사람이 생으로 많이 먹거나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이 과량 섭취하거나 물이 너무 뜨거운 양배추 주스를 마시는 경우 몸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를 눈치챌 때는 이미 꽤 진행된 뒤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 하나씩을 찾는 것입니다. 양배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다루기만 하면 몸은 매일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이나 한 줄 메시지 혹은 일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말하듯이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지켜집니다. 당신의 매일이 평안하고 맛있게 먹고 깊이 자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